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지금 기온이 17도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한낮 기온도 예. 20도를 넘지 못해요. 16도, 17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서울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비가 오늘 하루 종일 내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서울 중북부, 서울을 예. 비롯한 중북부에 최고 50mm,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고 40mm의 비가 온다고 하고 예. 남부지방은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는데 중부를 중심으로는 내일 밤까지 계속 비가 온다고 하네요. 지금 아직 출근 안 하신 분들은 우산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산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요. 어제 2차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는데 네. 생방송으로 온 국민이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가 또 됐죠. 예. 4시 반부터 국회 사랑제에서 만나서 회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단일화의 뜻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단일화 시기를 두고 입장차만 재확인했는데요. 한 후보는 먼저 김 후보가 경선 내내 자신과의 단일화를 약속해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18일 동안 22차례 단일화를 말했다면서 일주일 뒤가 아닌 당장 오늘 내일 중 단일화를 하자라면서 김 후보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내일 중 단일화하자. 네. 이건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하고 간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김 후보는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어요. 다만 한 후보가 일찍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점 그리고 11일 전에 단일화가 안 되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한덕수 후보가 예비 후보가 발언했던 그 점들을 예. 지적을 예. 했습니다. 경선이 다 끝난 다음에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냐 이렇게 좀 날선 발언도 있었습니다. 한 후보는 단일화가 잘 되면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다라고 받아쳤고요. 예. 즉 중요한 건 지금 대한민국의 누란 위기를 먼저 생각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거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 입장은 확고해요. 대선 후보 등록일인 오는 11일 전에 네.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가 불발되면 사퇴하겠다라고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고 권성동 예. 원내대표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단식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한편 국민의힘은 어제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후보 선호도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예. 어제 오후 5시부터 당원들을 대상으로 대선 단일 후보로 누가 더 나은지를 묻는 투표를 시작을 한 거고요. 오후 7시부터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네. 이 두 조사는 어젯밤 10시까지 진행이 됐고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또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당원 투표는 오늘 오후 4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는 오늘 오후 1시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당은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서 집계된 선호도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당 지도부와 김 후보 간의 마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는 이 절차들이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네.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명시된 당무 우선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는 조항인데 그래서 이 단일화 등도 후보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김 후보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반면에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의 이 특례 규정을 앞세웠어요. 여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결정한 바는 없다라면서도 당헌 당규상 대선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찰음이 커지면서 당장 한 달도 채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대선까지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6월 3일 대선일이고요. 또 이달 말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당의 이제 내용이 이제 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 방안 가운데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을 탈당시킨 다음에 네. 제3지대에서 한 후보를 영입하는 제안, 그런 제안까지 나왔나 봐요. 네, 윤상현 의원의 제안이었습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를 영입한 뒤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대 당 단일화를 추진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윤 의원은 이어서 한 후보와 새로운 미래 그 이낙연 상임고문 등을 모아서 제3지대를 구축한 뒤에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이달 25일 이전에 김 후보와 단일화를 시키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대선 전 창당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존 정당의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규모 20명의 그 당 소속 의원들을 입당시켜서 예. 한 후보가 기호 3번을 달고 선거에 뛰도록 하고 대선 전에 김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 한 후보도 제3당 차원의 선거운동 비용과 인력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단일화 이후 국민의힘과 합당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사실 근데 이 제안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어제 의총에서 발언이 나온 건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추가 예. 논의로 이후에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25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복잡합니다. 그러게요. 예.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 일단 연기됐어요. 네. 연기가 됐는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뭐 다음 주 청문회 있죠. 그렇죠. 청문회를 예고했죠. 예. 이게 그 국회 공세의 고삐를 계속 법제사법위원회가 늦추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다음 주 14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조 대법원장이 거취 결정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퇴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훈식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한 적은 없다라면서도 탄핵 방안에 대해서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장경태 의원 라디오에 나왔었잖아요. 예. 저희 YTN 라디오에. 그래서 청문회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민들의 궁금함에 관해 자초지종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다. 예. 법사위 차원에서는 청문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편 그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추진도 공언을 했습니다. 당초에 어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그래요? 예.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일단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지켜보겠다면서 즉각 발의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 명백한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사법부를 완전히 인질로 삼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라면서 특검은 권력 감시 장치이지 재판을 뒤엎기 위한 정치적 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법이 사법을 인질 삼고 정치가 법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숨쉴 공간조차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한편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한마디로 이재명 독재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재명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했다가는 대법원장도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조경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소신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삼권 분립 원칙을 정면 도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또 청문회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뭐 탄핵 카드도 아직 살아 있다고 하래요. 네, 예. 만지작거리고 있죠. 민주당 이야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요. 주요 경제 단체장들을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연기로 일단 재판 리스크를 덜어낸 이재명 후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5개 경제 단체장을 만난 등 경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예. 경제 단체장들은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면서 다른 나라와의 연대, 신산업 육성 등 건의 사항을 전달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희망을 가지는 길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면서
따라서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호응했습니다. 네. 또 이 후보의 공약인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와 관련해선 갑자기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사회적 대화를 거치자고 얘기를 했고 예.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문제도 재차 언급하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의 공약도 내놨습니다. 통상 문제도 언급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카드를 얘기하기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짜 카드가 뭔지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경제 분야 유튜버들과 대담을 진행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은 관세를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올리기 위해 관세 카드를 던진 거고 그거는 협상을 해봐야 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후보는 또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너무 단타 중심인 건 장기로 주식을 보유해도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장기 보유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에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접근하는 걸 막을 길이 없다면서 집을 사겠다는 걸 굳이 세금 때려서 억누르지 말고 시장을 놔두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놔두자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충분하게 주거를 공급해줘야 한다라면서 맞춤형 공공주택도 많이 공급하고 임대 월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얘기해 볼게요. 김상욱 의원이 어제 탈당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이후에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등 주요 현안마다 당론과 좀 다른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당과 마찰을 빚어왔었죠. 어제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라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 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왔고 그 충정으로 외롭고 힘들지만 충원을 계속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대선 국면이라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며 함께할 것인가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고민하겠다고 했고요. 방향이 정해지면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들과도 만나고 싶다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 이준석 후보 등 대선 후보님들과 만나서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은 고견을 듣고 더 깊이 생각해서 오직 국민께 도움되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정당 입당 또는 그 밖의 정치 행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당 입당 이제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즉각 화답했다고요? 네, 김상욱 의원처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그리 흔하지 않고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상욱 의원이 입당 등 의사를 밝히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또 이준석 후보도 개혁신당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진짜 보수와 개혁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개혁신당에 오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다선 의원이 되고 정치를 편하게 하려면 민주당 가시라고 했고 보수와 개혁의 뜻이 있으면 개혁신당에 오시라고 했다. 선택은 김 의원에게 달린 것이다 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그래요? 김 의원이 어떤 행보를 할지. 어떤 행보를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예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준석 후보 만나보고 결정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새 교황이 선출됐어요? 맞습니다.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그가 앞으로 사용할 교황 직위명은 레오 14세입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한다고 해요.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하는데 사상 처음으로 미국 출신의 교황이 나온 것이고요.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 개막 이틀 만에 투표 횟수로는 네 번째 투표에서 추기경 133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표가 모이면서 새 교황의 선출이 확정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지 17일 만이기도 합니다. 흰 연기가 성당 굴뚝에서 피어나오면서 새 교황이 탄생했음을 알렸고요. 며칠 동안 검은 연기 올랐었죠. 그렇죠. 검은 연기는 이제 선출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고 흰 연기가 피어오르면 탄생했음을 알리는 사인인데 교황청 수석 부재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나와서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
영광이었다라고 외치면서 새 교황의 탄생이 공식 선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손 흔들면서 발코니에 나왔고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이라고 첫 발언을 했습니다. 자, 프레보스트 추기경 어떤 인물입니까? 1955년생으로 시카고 태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고요. 예.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일원입니다. 레오 14세는 미국 국적이지만 페루에서 오랫동안 사목 활동을 해왔다고 해요. 20년간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해왔고 예. 2015년 페루 시민권도 취득을 하고 같은 해 페루 대주교로 임명됐습니다. 미국인이면서도 빈민가 등 변방에서 사목한 그의 발자취가 교황 선출 요소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추기경으로 임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공식 취임식은 수일 내에 열릴 전망이고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국 출신의 교황 탄생을 반겼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가 첫 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다라면서 나는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네, 그게 이제 만나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미국인 교황이 탄생한 것은 영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